안녕하세요. 꿈꾸는 찰흙공장입니다. 지금부터 흙에 대한 이해와 기본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흙의 일반적인 성질과 도자기 제작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는 가소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소성이라는 성질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에 의해서 변형된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성질을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점토에 있어서 이 가소성을 가지게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물입니다. 수분인데요. 흙은 이 물과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 건조하면서 없어지게 되죠. 이 없어지게 되는 물이 없어지는 부피만큼 바로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점토로 만들기 중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성하는 작품, 즉 불에 가마에 넣고 높은 온도에 구워야 되는 작품을 제작할 경우에 점토 사이에 공기 구멍, 즉 공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됩니다. 우선 한번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점토 사이에 공기 구멍이 여기 보이시죠? 이 공기 구멍이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가마 안에서 팽창하여 터지게 됩니다. 흙구슬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흙구슬은 일정량의 점토를 떼어낸 후 손바닥에다 놓고 굴려가면서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토가 만들어지는데요. 비행 접시처럼 납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 빠르게 손바닥을 돌리게 되면 이렇게 납작해지거든요. 그것만 주의해서 만드시면 얼마든지 흙구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흙구슬을 만들었습니다. 이 흙구슬로 육면체, 반구, 원뿔 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모든 조형은 점과 선과 면으로 시작되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점토 조형에서도 마찬가지로 흙구슬과 흙가래 그리고 흙판 이렇게 점토 조형의 3요소를 잘 만들 줄 알고 이용할 줄 알게 되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흙가래 만들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작품은 흙가래 만들기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흙가래를 얼만큼 균일하게 만들어서 쌓아 올리냐에 따라서 작품이 다른 완성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흙가래를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량의 점토를 잘라냅니다. 잘라낸 후 손 안에서 우선 큰 덩어리를 긴 형태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덩어리를 이제 손에서 밀어서 동그랗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흙가래를 만드는 건데, 중요한 점은 우리 어린이들이 흙가래를 밀면서 흔히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균일하게 힘을 주지 않고 한 곳만 집중적으로 힘을 줌으로 해서 이렇게 한 곳이 얇아지면서 끊어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납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끊어지거나 납작하게 되지 않고 전체가 고른 두께로 같은 지름의 굵기로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손끝에서 손바닥 끝까지 가운데에서 양옆으로 처음에는 힘을 약간 주면서 양가로 갈수록 힘을 빼줍니다. 다시 또 가운데서부터 양옆으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밀다 보면 혹 간혹 이렇게 납작해지거나 혹은 어딘가가 이렇게 얇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흙을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줍니다. 이렇게 꼬은 후에 다시 가운데서부터 밀어줍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흙띠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얇아질 경우에는 흙을 가운데로 몰아줍니다. 다시 또 가운데로 몰아주죠. 이렇게 되면 흙은 자연스럽게 얇아졌던 부분은 다시 골고루 두께가 두꺼워지고요. 반대로 어떤 일정 부분이 두꺼운 경우엔 다시 그 부분만을 양옆으로 힘을 가해서 밀어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굵기의 흙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점토판 밀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토판 밀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은 점토, 그리고 나무판, 점토를 판으로 만들 수 있는 밀대, 그리고 점토판 자르개, 그리고 점토 칼이 있습니다. 자, 우선 점토를 자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일정량의 점토를 자른 후에 손으로 좀 주물러 주시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놓고 밀기보다는 손으로 먼저 흙을 돌려가면서 호떡을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밀기가 편해집니다. 이때 유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할 수도 있지만 골고루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흙을 돌려가면서 눌러주시면 훨씬 더 균형 있게 골고루 납작하게 밀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놓고 밀대로 밀어주십니다. 밀대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밀지 마시고 반드시 뒤집어서 또 밀어주시고 또 뒤집어서 다른 방향으로 밀어주시는데요. 가운데서부터 원의 가장자리로 밀어주십니다. 특히 아이들은 힘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가운데에서 미는 힘으로 양가에 가서 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아주 가장자리만 얇아집니다. 이러면 사실 두께가 고르지 않죠. 아이들에게 점토판 밀기를 가르쳐 줄 때에는 가장자리로 가면 힘을 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밀었습니다. 이렇게 밀었을 때 두께가 일정한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고 나서 반드시 이 상태로 작업을 하지 마시고 판을 드러낸 후 뒤집어서 마른 쪽이 윗면을 향하도록 하신 다음에 흙판을 놓고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흙판과 나무판이 완전히 밀착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흙판이 건조할 때 수축을 방해받음으로 인해서 흙판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젖은 쪽을 바닥으로 하고 마른 쪽을 위로 향해서 흙판을 다시 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잘 밀었는지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두께가 형성이 되어 있지요. 흙판은 이렇게 고른 두께로 밀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앞부분에서 크기가 작은 점토판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점토에 흙의 양이 많은 면적이 넓은 흙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많은 양의 점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점토로 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이 나무판 위에다가 흙이 완전히 밀착되지 않도록 헝겊이나 젖은 헝겊이나 종이를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것 없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대는 작은 밀대보다는 큰 판을 밀 때는 당연히 큰 밀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서 점토를 계속 방향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것이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아이들의 경우에 힘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드는 힘을 점토판을 골고루 돌려서 밀어주게 되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토를 뒤집어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도 점토판이 약간 늘어나게 되고요. 또 늘어난 점토판을 다시 또 밀어줌으로 인해서 다시 또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물론 모양은 일정치 않게 되었지만 두께는 고르고 골고루 힘을 줌으로 인해서 건조 시에 건조로 인한 수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덩어리의 판이 납작해졌습니다. 두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른 두께로 흙판을 밀 수 있습니다.